안녕하세요, 라크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회사 생활의 기본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부터는 직장 내 인간관계와 소통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일은 힘들어도 버티지만 사람이 힘들면 어렵다고 하는 것처럼 직장 생활 중 소통과 인간관계 한번 틀어지면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에 대한 책과 영상이 쏟아지지만 오늘 이야기할 회사의 언어만 잘 이해해도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회사 커뮤니케이션을 언어와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때 그 나라 언어를 못하면 소통이 안 되죠. 회사도 일상과는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직장 환경에 맞는 언어를 써야 소통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미국에 오래 살아도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국내파여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회사 생활을 오래 해도 회사의 언어를 못하는 선배가 있는 동시에 막 입사한 여러분도 회사의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통해 먼저 회사의 언어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적절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한 다음 회사 언어 능력을 키워봅시다. 첫 번째, 회사 커뮤니케이션의 목적. 회사라는 조직에서 소통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조직이 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단순한 사실이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포인트를 모르고 서로를 불편하게 합니다. 회사를 동호회와 가족과 비교해 볼게요. 동호회 구성원은 볼링, 사진, 악기처럼 공동의 관심사와 취미를 함께하기 위해 상호작용합니다. 가족은 친밀감을 바탕으로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성장을 돕죠. 회사의 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회의,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발표, 기획서 작성 중 보고, 부서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 등 수없이 많은 소통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의사소통의 궁극적인 목표는 목표 달성과 성과 창출입니다.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의사소통을 하지만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면 낭비가 되는 겁니다. 관심사를 함께 나누거나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은 회사소통의 목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의사소통 시 충돌하는 지점. 성과 달성이라는 목적이 명확하다면 왜 의사소통에서 오해나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회사에서 의사소통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의 5개 단계가 복잡하게 혼재되어 충돌하면서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각 단계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성격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가장 크게 충돌하는 단계입니다. 여러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익숙한 외향형과 혼자만의 집중된 시간이 필요한 내향형, 스트레스와 변화에 대한 민감도 차이 등이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가치관이란 성장하면서 형성되는 삶의 태도로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는 집단주의와 개인을 중요시하는 개인주의, 목표와 성과를 중시하는 관점과 화합과 관계를 강조하는 관점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적성 및 선호는 정보를 얻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자가 선호하는 특성입니다. 연관성이 낮은 정보를 통찰을 통해 판단하는 직관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논리, 사실관계를 중시하는 이성과 정서적 맥락을 고려하는 감성이 대립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업무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과정부터는 회사의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정 단계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과 노하우에 대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각 구성원이 생각하는 방법이 충돌될 경우 성과를 만드는 데 효과적인가라는 근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과와 목표는 회사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어떤 의사소통도 결국 목표가 무엇인지, 원하는 성과가 합의되지 않으면 시간 낭비이자 소음이 됩니다. 직급과 관점에 따라 목표 성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불일치하는 경우 목표 성과를 합의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직장 내 의사소통 문제 유형. 의사소통 시 충돌하는 5개 단계를 이해했다면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상황을 크게 3가지 경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과 및 과정과 관련이 없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성과나 목표, 달성 노하우와 관련 없는 내용을 주고받는 경우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을 무능력하다고 표현한다거나 MZ세대의 개인주의적 관점이 이기적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오류가 대표적인 상황이죠. 이러한 지점은 성과라는 기준과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소통 시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영상에서 유형별 대응 방법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과정이 다른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을 지시하거나 공유할 때 발생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적절한 피드백과 방법을 제시한다면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됩니다. 회사 선배가 더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준다면 방법을 받아들이고 노하우를 흡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비효율적인 방법을 권하거나 문제가 되는 방식으로 일을 강요한다면 의견 조율이 필요하겠죠. 과정에서의 갈등은 추후 업무 매뉴얼 작성을 통해 대응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표 성과가 다른 경우. 각 구성원이 서로 목표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팀장님의 지시에 따라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익숙한 주니어 때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다른 구성원, 팀장, 부서장 및 임원 등의 관점이 다른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장기적 관점에서 고객을 형성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단기적 성과만 요구하는 경우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의사소통 시 이 부분을 조율하지 않으면 평행선을 달리며 성과 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나요? 그렇다면 세 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진단해 보세요. 먼저 성과 및 과정과 관련이 없는 경우인가요? 나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지적하고 자존감을 갉아먹는 빌런이 있다면 이건 회사의 언어가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지혜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과정 단계에서 강요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비효율적인 방법을 주장하는 선배가 있나요? 반대로 내가 효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성격, 가치관, 선호 등의 다른 잡음을 제거하고 선배들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지 검토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목표의 기준에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해 봅시다. 내가 달성하려는 목표와 팀, 조직 전체가 목표하는 성과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나요? 나와 회사의 목표를 구분하는 방법은 앞으로의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